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출장 중이라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주에 한 제 주식 비중의 한 50%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중에서 조선주 위주로 팔로우업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유는 이제 조선주가 그래도 대형주 위주다 보니 리포트나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렇고, 근데 오늘은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괜찮은 리포트가 나와서 그 리포트를 좀 소개하면서 기자재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리포트는 LNG 리포트고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혹시나 이제 인덱스 리포트가 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인덱스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인덱스 리포트란 특정 주제나 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고서고요. 주로 시장의 동향, 이슈, 관련 기업, 정책 등을 다루고 투자 전략 또는 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리포트는 한 3, 4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의 리포트죠. 근데 인덱스 리포트는 한 30에서 한 40페이지 정도는 돼요, 보통. 그러니까 되게 깊이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섹터의 정수가 담겨 있는 리포트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섹터 불문하고 인덱스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최대한 읽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 오늘 나온 이제 LNG 인덱스 리포트에서 좀 살펴보면, 모든 내용을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인덱스 리포트의 요약 부분이랑 이제 포인트 될 만한 얘기들만 좀 가져왔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는 조선주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PNG 수요에서 LNG 수요로 대체된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죠. 에너지 안보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이 감소했고, PNG를 얘기하는 거죠. PNG 수입이 감소했고, 그 결과 LNG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조선주랑 약간 다른 부분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LNG 터미널 프로젝트도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조선주는 어떻게 보면 이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부수적인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자재는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죠.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북미에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 45개의 착공 중인 프로젝트 중 16개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되면서 이 LNG 터미널 신규 개발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PF 자금 집행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되게 금융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PF 자금 집행에 꼬이게 되면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에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현재 미국은 이상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LNG 터미널에 대한 신규 개발 제한 조치가 걸려 있는데, 트럼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많이 풀릴 거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부분도 착공 승인 절차 중 한 개인 FERC 승인 이미 받았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들이 이 제한만 풀리면 원활하게 진행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LNG 북미의 터미널뿐만 아니라 국내 EPC사들의 플랜트 수주액도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국내 쪽에서도 기자재 발주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EPC사가 무엇이냐 하면, EPC사는 이제 플랜트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계, 자재 조달, 시공까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EPC사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출은 현재 어려워요. 그러니까 EPC사, 그 중에서도 이제 LNG 터미널 플랜트 EPC 산업은 이제 국제적인 폐쇄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이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들한테 이게 이 혜택이 가기보다는 국내 기자재 업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 리포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존 품질 인증을 확보한 기자재 업체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태강을 제 선호주로 제시하고 있고요. 마침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일제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현재 LNG에 착공 중인 LNG 프로젝트 건수랑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 그래프들은 이제 주택 건축 분양 물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점,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이렇게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는 점, 그리고 플랜트 프로젝트 흐름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미국 LNG PF 자금 집행도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자금 집행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살펴볼 것은 조선주랑 조금 다르게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코스트로 봐야 될 부분이 운임지수예요. 운임지수가 만약에 계속 오르고 있으면 이 기자재 업체들한테는 P 쪽은 유리하게 될 수 있어도 코스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환율이 좀 좋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운임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고 환율 상승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의 OP 마진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요 빅틴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운송지수인데 운송지수가 두 가지 모두 하향 안정화를 그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24년도 중반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안정화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운송지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SCFI는 상하이 발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 운항 지수를 의미하고요. 이게 최대의 해운 허브 중에 하나라서 이 지수를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는 CCFI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주요 컨테이너 중국에서 출발하는 이라고 해서 더 모수가 크다고 보면 될 거예요. 두 가지 모두 하향 안정화 추세를 그린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액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이제 피팅 업체들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운송비가 계속 괜찮아진다는 거는 OP 마진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근거라는 걸로 또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인덱스 리포트를 조금 살펴봤고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그래서 이건 어제 적어놓은 메모긴 한데 이제 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한 10%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조선 플러스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에 조선주보다 업사이드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1월은 전반적으로 종목운이 괜찮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밸류가 이미 많이 올라서 고민도 깊어지기는 할 시점이에요. 그런데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데 좋긴 하고 이게 좀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포인트는 미국인데 미국에 없거나 부족한 것 중에서 중국의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그중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조선이랑 조선기자재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월에 올라왔던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미국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수준인데 미국에 없어서 우리한테 기대해야 될 거는 조선 말고는 사실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섹터를 대체할 만한 주도 섹터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자체보다는 시장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건데 요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말고 다음 영상에서 앞으로의 매크로에서 모니터링 할 점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